혈압약, 당뇨약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음식에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박 여사님은 매일 약을 챙겨 먹었지만 수치가 나아지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약을 먹는데도 몸은 편해지지 않을까? 그 의문을 품고 식단을 돌아본 순간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식습관 개선 상담을 해온 김지연 건강 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음식부터 혈관을 살리는 영양소와 생생한 실천 사례까지 약보다 강한 식탁의 힘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음식. 당신의 혈관을 망치는 주범들. 고혈압이나 당뇨로 병원에 다니면서도 좀처럼 수치가 잡히지 않는 이유.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평소에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약발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인공 보존료가 다량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염분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음료와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콜라, 과일 주스, 설탕을 넣은 커피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당연히 금물이며 고혈압 환자에게도 혈관 기능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튀긴 음식. 감자튀김, 치킨, 도넛 등은 고온에서 조리되며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쉽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짠 반찬입니다.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반찬은 전통적으로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지만 문제는 그 염분입니다. 특히 김치를 하루 3끼 먹는 식습관은 무심코 소금을 과다 섭취하게 만들며 고혈압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흰쌀밥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하면 곧바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일 뿐 아니라 고혈압 환자에게도 체중 증가와 복부지방 축적을 유도해 건강을 해칩니다. 중년 이후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매 끼니마다 입에 달고 익숙한 음식일수록 사실은 우리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음식 중 얼마나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한두 번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넘긴 적은 없으신가요?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혈관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안 먹느냐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도 위험할 수 있다. 기름 사용법의 충격적 진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평가를 받죠. 하지만 좋은 기름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조리 온도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은 기름입니다. 즉 쉽게 타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이 기름을 센 불에서 볶거나 튀기는 데 사용하면 오히려 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이모 씨는 건강을 생각해 들기름을 애용했지만 평소 나물 볶음이나 계란 프라이까지 들기름으로 조리했다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듣고서야 기름도 제대로 써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위에 한두 방울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침에 마지막에 넣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열이 필요한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카놀라유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름은 산화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뚜껑을 잘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빛과 산소에 노출되면 좋은 기름도 빠르게 산패되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 종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쓰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들기름을 달군 팬에 부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한 번이 쌓이면 혈관에 남는 흔적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름 사용법을 점검해 보세요. 기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비타민 K, 불포화 지방산, 피토스테롤 혈관을 살리는 3대 영양소.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 문턱을 자주 드나드는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약보다 중요한 영양 균형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피토스테롤입니다. 첫째,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뿐만 아니라 혈관 내석 회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매일 한 접시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지방으로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콩, 해바라기씨, 아몬드, 그리고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고 요즘은 피토스테롤이 강화된 건강기능식품도 나와 있어 쉽게 구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각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 섭취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샐러드에 호두와 해바라기씨를 넣고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혈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죠. 대구에 사는 58세 김 여사님은 약에만 의존하던 식생활에서 벗어나 이 3가지 영양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꾼 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합니다. 음식을 바꾸니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죠.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조절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건 음식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식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는 이 3가지가 빠져 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천천히 바꿔보세요. 비타민 K, 불포화 지방산, 피토스테롤, 이 3가지가 혈관 건강에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줄 겁니다. 4. 약 끊고도 건강 회복한 87세 환자의 식단. 약 안 먹어도 되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은 충청북도에 사는 87세 이모 어르신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15년 넘게 약을 드셨던 이 어르신은 최근 병원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돼 일부 약을 줄여도 괜찮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고가의 보조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먹는 식사를 바꾼 것뿐입니다. 첫째, 흰쌀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게 해줍니다. 둘째,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3가지 이상 준비했습니다. 나물이나 생채 형태로 조리에 소금 사용은 최소화했고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가열하지 않고 무침용으로만 썼습니다. 셋째, 하루 한 번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 먹거나 두부를 이용한 단백질 반찬을 챙겼습니다. 이때 생선은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찜으로 조리했고 두부는 국산을 선택해 소량의 간장으로 간을 했습니다. 넷째, 간식은 일절 과자나 빵을 먹지 않고 대신 삶은 고구마,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식단을 이어갈 수 있었죠. 이 어르신의 식단은 매우 단순하지만 철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일관성이었습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지만 덕분에 지금은 약 줄이고도 편해졌어요. 그 말에서 생활 속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극단적인 단식도 거창한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어르신의 건강을 되찾아준 핵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어르신처럼 오늘 식탁 위에서 작은 결심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약 없이도 편안한 하루 분명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음식들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할 때 음식의 종류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 섭취 시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릴 수 있죠. 예를 들어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튀기거나 설탕을 곁들인 고구마 마탕으로 먹으면 혈당은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푸른 생선도 구워서 먹는 것과 튀겨서 먹는 것은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다르죠. 첫째, 조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는 방식보다는 찌거나 굽는 것이 낫고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은 고온에서 조리할 때 쉽게 생기므로 최대한 저온 조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먼저 생기고 탄수화물 흡수가 늦춰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의 정도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염식을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나물이나 반찬에 간장을 푹푹 붓는 분들 많으시죠? 소금만 줄인다고 끝이 아닙니다. 모든 양념은 조금 덜 넣는 것이 정답입니다. 넷째, 식사 시간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늦은 저녁이나 밤늦게 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김 씨는 식단은 그대로인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더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먹는 방식은 식품의 종류만큼이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수치가 안 내려갈까?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바로 방법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엇을 먹을지만큼 어떻게 먹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강한 습관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식탁부터 바꾸세요. 습관이 약보다 강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를 돌아보는 것이 진짜 건강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단, 기름 사용법, 그리고 생생한 사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한 실천의 결과입니다.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음식,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어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약은 몸을 조절하지만 음식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식탁 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습관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